미국 증시가 그래도 간밤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증시를 둘러싼 환경들은 그닥 좋지가 않아요. 오늘 나온 이 뉴스들도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증시에 부담되는 요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강보합에서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너무 하락한 데 따른 일종의 그냥 뭐 반발 매수에 좀 유입되면서 기술적 반등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깨닫는 건 악재들이 많아도 좀 과하게 빠졌다 싶으면 결국은 또 반등을 하는 거고, 뭔가 계속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또 그냥 차익 실현 때문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증시는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그 가치에 맞게끔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일일이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들 점검을 잘 하면서 큰 그림을 좀 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내가 중장기 관점의 투자자로서 지금이 매수할 때인가, 아니면 좀 뭐 더 기다려야 되나, 기존에 갖고 있던 거 물린 것들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나중에 상승 국면이 왔을 때 이걸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전략을 세우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시장을 좀 보자고요. 그래서 계속 하락할 것도 없고 계속 오를 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럼 지수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우지수 0.1% 올랐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 0.5% 올랐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주저리 말씀드렸어요. 오늘 뭔가 긍정적인 이슈는 사실 없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라면 무디스의 경고일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국제 신용평가사가 지금 3개사가 있죠. S&P 글로벌, 무디스, 피치사. 근데 지금 S&P 글로벌과 피치는 트리플 A 등급을 주고 있지 않죠. 무디스가 유일하게 미국에 대해서 가장 높은 최상 등급을 제시하고 있는 신용평가사인데 무디스도 경고를 한 겁니다. 지금 9월 말까지 예산안 확정 안 되면 결국 이제 정부가 폐쇄가 돼요. 연방 정부들이. 이거에 대해서 무디스가 실제 이거 폐쇄로 이어지면 미국 국가 신용 등급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야.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무디스에서는 그래 뭐 정부 폐쇄, 이 셧다운 일시적일 것이고 뭐 분명히 한 어느 정도 기간 있다가는 다시 뭐 정상화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많은 일부 이 정부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셧다운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 핵심에 이제 워싱턴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난번 부채 한도 요 상향과 관련해서도 벼랑 끝 전술 펼쳐서 그 난리를 피우더니 또 정부 폐쇄까지 온다면 결국은 다른 최고 등급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이러한 제도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뭐 이런 거버넌스 이런 거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 최고 등급의 국가들과 비교해 조금 약하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 이 최고 등급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어 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때 빨리 처리를 해라. 그리고 이제 정부 폐쇄되면 지금 너희들 재정 적자 문제 심각하고 부채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 폐쇄까지 가면 이거 정말 좋지 않아 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뭔가 그냥 정부 폐쇄까지 갈 분위기기는 해요. 그냥 흐름상. 그래서 시장에서도 좀 우려를 많이 높이고는 있는데 이제 무디스에서도 이런 경고를 내놨기 때문에 이게 실제 또 등급 하향으로 이어진다면 미국도 좀 쉽지 않죠. 지금 금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무디스의 경고를 정치권에서 좀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시점에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경고가요. 그래서 이게 오늘 좀 중요한 이슈로 좀 자리를 잡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국채금리 수익률들이 또다시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채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달러 인덱스는 또다시 올랐습니다. 되게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가 이게 미국 자체적으로는 불안한 기조들도 나오고 이러지만 결국 또 뭐 안전자산 선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또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는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장중 106을 돌파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이제 최고치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월요일 첫 거래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서 이 흐름대로 간다면 달러의 강세가 이제 10주 연속 이어지는
또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화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헐리우드 작가 파업의 종료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 노사 간에 이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근데 작가와 배우들이 약간 연합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요 작가 노조 쪽만 일단 잠정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직 배우들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작가들이 헐리우드로 돌아온다고 해도 완전 정상화는 안 될 거예요. 배우들이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지난 5월 2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지금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길어진 파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988년 이후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도 합의가 잘 돼야 되는 뭐 그런 국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 잠정 합의라 하면 결국 이 작가 노조 안에서 또 이걸 가결시킬지 부결시킬지 또 투표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좀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진보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는 관점에서는 요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컨텐츠 제작사들 요 내용 나오고 나서는 주가 좀 오르다가 나중에 장중에 다시 뭐 하락하기도 하고 해서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파업이 하나하나씩 좀 해결이 되는 것도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뭐 나쁘지 않은 뭐 그런 결과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요 이슈가 나왔습니다. 우리 계속 미그니피센트 7 종목에 대한 쏠림화 이 얘기는 뭐 연초부터 계속 나왔어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테슬라 이 7개 종목만 뭐 주구장창 올랐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요 쏠림화가 이제 해소가 될까? 그러면 그동안 못 갔던 애들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걔들이 대안이 되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애들이 좀 조정받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걸 또 기가 막히게 분석한 분석가가 나왔습니다. 미그니피센트의 이 쏠림화가 조정장에서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거든요. BTIG의 조나단 크린스키 수석 기술 분석가가 다양한 이제 지표들을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해요. 하면서 일단 봤더니 그래 지금 조정 나오면서 이런 기술주, 빅테크주들의 조정이 좀 많이 나온다고 우리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보면 여전히 올 들어서 수익률을 보면 이 매그니피센트 종목들 7개 종목들은 올 들어 여전히 평균적으로 50% 올랐다. 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차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S&P 500 기업 중 이 7개를 제외한 493개 기업을 봤더니 올 들어서 평균 수익률 5%에 그치더라. 여전히 이 양극화는 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이 과거 이 30년의 주식시장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던 때가 있었나?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S&P 500 지수 자체는 시가총액을 가중한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몇 기업들의 쏠림이 되면 지수 자체가 약간 왜곡이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S&P 500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돼. 그게 지금 현 주소거든요. 그런데 최근 2달간 지수가 2% 이상 하락을 했어. 그러니까 막 잘 나갔던 지수가 2달 정도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국면 거예요. 그런데 S&P 500을 시가총액 가중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동일하게 각 종목이 다 똑같다고 치고 요 동일 가중지수로 해봤고 요건 200일선 밑에 있을 경우 그게 그러니까 200일선보다도 2% 낮게 거래가 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인 거거든요. 그거를 대입해서 과거에 실제 이랬던 사례가 있나 봤더니 30년간 5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오히려 조정이 좀 심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조정기로 돌아왔을 때 요 조건을 넣어서 봤더니 30년간 5번이 있었는데 그게 98년 8월, 2000년 1월, 2007년 9월, 2018년 10월, 2020년 3월 해서 딱 5번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이 오른쪽에 차트거든요. 그래서 요 영어로 막 써 있는 게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런 조건들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온 거니까 요건 제외하시고 그냥 차트만 보셔도 도움은 될 텐데 요 빨간 점으로 쳐놓은 게 그 5번을 해놓은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과 동일한 요 상황들은 뭔가 불길한 징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조건, S&P 500은 200일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2달간 지수의 조정은 나왔고, 이거를 이 동일 가중한 지수는 200일선 밑에서, 그것도 2% 하회하고 있을 때 요 구간들을 봤더니 그 이후에 뭔가 장기화되고 낙폭이 큰 그런 침체장이 나오더라 라고 이 사람이 그런 결과를 도출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향후 몇 주 또는 몇 개월 안에 정말 의미 있는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는 4분기에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긴축 장기화,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해서 채권 시장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지금 시장 분위기가 불길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정말 대단해요. 지금의 이 증시 상황을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에서 찾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봤더니 실제로 이걸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이제 요 국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추가적인 조정을 암시하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근데 요것도 사실 뭐 금리 상황과 이런 거와 다 비교해 보면 이 5개 중에 또 몇 개가 지금과 같을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좀 참고를 하시되, 그래서 이런 분석도 있구나, 기술적으로 이렇게도 나오는구나라는 거 우리 참고를 하지, 이것 때문에 불길해 완전 또 맹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뭐 그런 분석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준비를 한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참고만 하고 우리 넘어가자고요.